반갑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사상 최대치 마감. 자, 모두 신고가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일단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었길래,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계속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지금 인텔의 호흡기를 달아준 엔비디아,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인텔이 20% 넘게 폭등을 해버렸죠.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지분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가 살짝 생태계를 넓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돈 번 걸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짓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일단 나와 있고요. 어떤 의의를 가진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1만원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40만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그런 증거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기술주 쪽, 반도체 쪽 움직임들을 조금 더 밀고 나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증시가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 좋고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올라가려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를 보도록 하죠. 뉴스를 보시면, 네, 대단하다. 네, 주 4.5일째 이런 것도 나오나요? 로봇주 들썩이자 나온 경고. 로봇주가 요즘에 많이 뜨는 모습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로보스타, SBB테크, 삼현, 제우스. 네, 제우스 어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레인 로보틱스. 여기 왜 두산 로보틱스는 없지? 네. 자, 이런 것도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수혜주로 로봇주가 부각되었다. 로봇주들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로봇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라면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도 시행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직 실적을 내는 로봇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아시죠? 대기업들이지만 이 기업들도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미래의 실적이 많이 나와. 이거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실적이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늦죠. 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율점을 잘 찾으셔야지 돼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조율점을 좀 잘 찾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종목들,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노란봉투법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로봇이 채울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공장을 놀리기 싫을 테니까.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도 필요하겠지만,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로봇 팔,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관절, 이거 반도체랑 똑같아요. 뭘 하나 만든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나 만든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관심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쪽으로 널리 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들, 또 AI 관련한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좋아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렇고요. 네, 테슬라가 오늘은 급락을 보였네요. 2차전지가 오늘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전일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와의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웨이모가 제휴했다는 소식. 리프트하고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웨이모가 제휴를 했다.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웨이모가 지금 테슬라보다도 로보택시 개발에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은 경쟁자가 구글 이쪽이었는데 지금 차량 공유 업체하고 제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넓은 발에다가
장착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약간의 네,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 중이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인텔과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지분 투자. IT가 아직 살아있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게 막 20% 넘게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 네,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삼성전자가 인텔을 사버렸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아무튼,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소식에 힘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소식인데,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 엔비디아는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게 약 7조 원쯤 되죠. 요 정도를 투자해서 인텔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예정이다. 물론 뭐 인텔을 잡아먹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엔비디아는 인텔과 개인용 컴퓨터,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텔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용 칩. 자, 이 부분은 뭘까요? CPU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CPU 개념.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및 가속 컴퓨팅 스택을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 CPU와 방대한 X86, 86 생태계와 긴밀히 결합하는 것.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어요. 그래픽 카드 쪽에 대한 그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CPU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GPU가 아무리 좋아도 CPU가 잽싸게 돌아야지 또 이게 할당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가속 성능을 더 세게 올려가지고요. 물론 GPU라는 그 AI 칩에 대한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요거는 독자적으로 따로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고, CPU 쪽에서는 인텔이 그래도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합작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모듈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잘 만든 GPU, 제일 잘 만든 CPU 둘이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슈퍼컴퓨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다? 차세대 컴퓨팅 시대의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자,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 쪽에다가 실제로 생산을 맡길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일단 칩의 개발은 인텔과 하긴 하는데 인텔 파운드리를 맡길 것인가, TSMC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삼성에게 올 것인가. 지금 이번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인텔의 파운드리 회사를 그다지 믿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자, AI 칩을 공장을 돌리는데 TSMC가 지금 벅차하고 있죠. 자,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은 조금 놀고 있어요.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거는 또,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TSMC를 먼저 컨택을 해야 되겠죠? TSMC를 컨택을 할 텐데, TSMC가, 여력이 있다라면, 그거 내가 할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을까? 네, 지금 물론 이제 이 GPU 시장이 조금 꺾이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어쨌건 인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인텔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이따가 아침 무료방송에 설명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분야가 다르다. 네. 분야가 달라요.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포지션이 있었다 그러면은 삼성이 약간 긴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CPU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네, 이 반도체 생태계를 더 키우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 컴퓨팅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CXL이란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D램 이런 쪽 서버용 메모리 이런 쪽에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을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또 인텔이
이렇게 좀 살아나려고 하는 데다가 엔비디아가 갖다가 투자를 더 확장시켜 주는 것은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정부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 AI 칩 판매하는 거 그거 좀 어떻게 승인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아무런 사업적 이득에 대한 계산이 없이 인텔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텔을 살려야 한다. 자, 이 비즈니스의 세계는 매우 냉정하기 때문에요. 네,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소화하면서 금리 인하를 소화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매우 좋기 때문이죠. 네.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지 하루 만에 네, 주가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올라간 거 아까 보셨죠? 자, 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현금 보유 기업에 비해서 영업 및 성장 자금 조달을 외부 자금에 더 많이 의존하는데 금리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인텔의 주가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및 퍼스널 컴퓨팅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해서 50억 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올랐고요.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가 또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겠죠. 네,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네 애매하게 나왔지. 네, 자, 현대제철도 요즘에 네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종목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현대제철의 주식을 4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매일매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집에 대한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미국의 제철소를 짓기로 한 것도 외국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 자, 현대차 그룹이 지금 순환 출자 구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SG7에 세 종목을 포함시킨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이 순환 출자의 가장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셋이서 돌아가면서 순환 출자란 말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출자에 대한 고리를 제거를 하고 이제 수직 계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직 계열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순환 출자 같은 경우도 장점이 있죠.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직 계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가 정점이고요. 그 옆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현대제철 이런 거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모습이고, 장기간 주가가 부진했었던 탓에 지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이런 것들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업황만 잘 만나주면 좋은데 철강업종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그냥 네,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8만전자 컴백에 증권가가 들썩, 삼성전자 이야기죠. 자, 85,500원을 찍었어요. 85,500원. 그래서 네, 오늘 다시 반납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가가 일단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11만원으로 목표 가격을 올려잡은 애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10만원이 아니라 11만원입니다. 네. 10만 전자가 아니라 11만 전자, 12만 전자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제 목표 주가는 대충 아시죠? 네, 그 정도까지. 네, 저는 이제 1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씩 잡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물론 상황을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삼성전자는 시총을 한 700조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 수요 확대를 근거로 인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에서 자꾸 더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거 있지만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잘 가죠. 네,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연일 더 세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걔네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 치면은 둘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것이 더 조금 오르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오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덩치적인 측면에서는 네, 흐름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키는 자와 다시 뺏으려는 그런 자와의 싸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 두 기업의 시총이 너무 커졌을 때가 문제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세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부담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두 기업이 모두 둘이 합쳐가지고 한 1000조 원쯤 된다. 그렇게 되면은요, 시장의 3분의 1, 물론 뭐 지금도 시장의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만, 이쪽으로만 더 비약적으로 커지고 나머지 애들이 쪼그라든다라면,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네, 이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뭐 여러분들 손실 구간이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채워가지고 수익권도 넘어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키우시는 전략으로 가시되 무리하게 뭐 지금 뭐 매수를 해버려야 되고 뭐 막 그 쫓아가서 매수하고 그러면 조정 한번 나올 때 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많이 오른다 생각될 때는 흥분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다, 무조건 지금 질러라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진짜로 그냥 큰 코를 요쪽 저쪽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죠. 3분기 매출은 87조에 영업이익은 10조 원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10조 원이면은 예상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데,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불과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아주 개판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죠.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사뭇 다르게 되는가 보네요. 네.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11만원으로 올렸고요. IBK증권도 11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약간 무리수가 있는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8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니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나타날 것인지는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앞으로 이제 이 HBM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계약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HBM4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하이닉스가 먼저 좀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지만, 네, 삼성전자도 네, 그런 부분에서 거의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이 공정에 대한, 베이스 다이어 그쪽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이닉스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것인가, 뭐 비용적인 측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실리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잘 가면 좋은 거니까 잘 홀딩하시고 유지 잘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반도체가 네, 시장을 주도할 것 같으니까 종목들 타이밍 좋게 나오면 매수를 좀 더 감행을 해야 되겠고요.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보유한 종목으로 수익을 계속 키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그거 두 개 갖고 있으면 지금 든든하잖아요. 네, 다른 거 뭐 조방원이고 뭐 금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갖고 있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계좌가 질이 달라져요. 네,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있다가 8시 30분에 또, 네, 스팟 방송이 좀 있죠. 8시 30분에 무방으로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무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